안녕하세요. 다다플라워입니다. 오늘은 봄이 되면 늘 찾아와 우리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봄꽃들로 찾아왔습니다. 빨강, 노랑, 분홍, 파랑 어느 한 가지 빠지지 않고 예쁜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는 다다플라워로 이른 봄 먼저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 소개드릴 친구는 목마가렛입니다. 많은 분들이 봄이 되면 외목대로 키워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도전하시는 아이예요. 하지만 농장에서는 외목대로 출하시키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늘 아쉬운 친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단연컨대 이보다 쉽고 눈을 즐겁게 해주는 친구도 없습니다. 다년생 식물로 여러 해 동안 나무처럼 자라 목마가렛이라 불리웁니다. 햇빛을 좋아하는 식물로 한여름을 제외하고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키워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햇빛이 부족하면 웃자람이 발생하여 자칫 꽃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물을 좋아하는 식물로 물이 부족하면 잎이 시들고 꽃이 피지 못하는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꽃을 오래 보기 위해서는 건조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목마가렛의 생육 적정 온도는 15도에서 25도, 최저 온도는 5도입니다. 서늘한 기후를 좋아해 우리나라의 여름을 힘들어합니다. 여름에는 차광을 하시거나 시원한 곳에서 관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물 키우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햇빛과 물주기, 그리고 통풍이 있습니다. 통풍이 잘 안되면 생육이 불량해지고 병충해에 취약해지니 주기적으로 통풍 관리에 신경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메인 개화 시기는 봄이지만 개화 조건만 맞다면 가을에도 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년생 식물이라 화분에서 키우실 때에는 분갈이가 필요합니다. 분갈이는 최소 2년에서 3년에 한 번씩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목마가렛의 꽃만큼이나 중요한 외목대 만들기는 꽃을 어느 정도 보신 후 가지치기를 통해 만드실 수 있습니다. 겹가지들은 잘라서 물꽂이로 뿌리를 내고 흙에 옮겨 심는 방법으로 번식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보실 친구는 맥시멈입니다. 맥시멈은 교배종으로 두 꽃의 장점만을 모아놓은 듯한 아이입니다. 목마가렛보다 큰 꽃은 시원시원한 느낌으로 한 송이 한 송이가 개화될 때마다 그 화려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현재 많은 꽃망울이 올라와 있으니 물을 흠뻑 주시며 말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키우시는 방법은 목마가렛과 같으나 단 한 가지, 자라는 속도가 매우 빠른 아이로 배송되는 화분 사이즈의 1.5배 이상의 크기로 바꿔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남아프리카가 원산지인 네메시아입니다. 원산지에서는 다년생 식물이나 추위에 약하여 우리나라에서만큼은 1년생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화단에서 키우실 경우 보통 봄부터 가을까지 수많은 꽃을 보실 수 있으며 씨앗 체종으로 이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베란다에서 키우실 경우에는 조건만 맞춰주신다면 지속적으로 겨울에도 꽃대를 올리실 수도 있습니다. 봄에는 성장 속도가 빨라 쉽게 번지지만 우리나라 여름 날씨인 고온 다습에는 취약하여 짧게 가지치기를 해주시어 가을에 꽃을 다시 올리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슈퍼바 베고니아입니다. 구근 베고니아는 과습에 약하여 물이 잘 빠지는 흙을 배합하시고 물이 마른 것을 확인하신 후 물을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지금부터 꽃대를 올리기 시작하여 상당한 개화 기간을 보여주는 아메리칸 블루입니다. 추위에는 약한 편이며 물을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항상 가지 끝마다 새 꽃을 올리기 때문에 아깝더라도 가지치기를 하시면서 키우시는 것이 다복하게 키우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는 다양한 색상과 모양, 그리고 화려한 잎까지 눈을 즐겁게 해주어 식집사의 마음을 마구 뒤흔드는 제라늄입니다. 제라늄은 평상시 20도에서 25도의 온도가 적당하고 월동 온도는 영하 5도까지라고 하는데요. 꽃을 보는 식물 중에서는 추위에 강한 편에 속하나 안전하게는 영상 온도를 추천드립니다. 겨울 물주기로는 건조에 강한 편으로 가끔 화분이 무척이나 가벼워졌을 때 한 번씩 주시면 되기 때문에 습한 여름보다는 겨울 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물을 주는 시간은 겨울철에는 따뜻한 오전에, 여름철에는 해가 진 오후에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빛은 식물을 예쁘고 건강하며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조건 중의 하나로 옷자람을 방지하고 잎과 꽃의 발색도 더욱 좋게 해주기에 추운 겨울에도 창가 쪽에 두고 키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제라늄의 꽃을 풍성하게 오래 보시려면 직사광선보다는 반나절 정도의 밝은 곳이 더 좋은 환경입니다. 다음으로는 비교적 키우기 쉬운 식물인 제라늄이지만 가장 취약할 수밖에 없는 계절로는 여름을 말할 수 있는데요. 제라늄은 고온 다습에 매우 약하여 장마철이 오기 전 살균제를 주기적으로 해주시어 무름을 방지하고 배수가 잘 되는 용토와 화분으로 수월한 여름나기를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리에도 여름 장마철에는 잎과 꽃을 전부 떨구게 되고 목대만 남은 뼈라늄의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때에는 최소한의 간섭으로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건조하게 키우시며 서늘한 바람이 부는 가을까지 과습에 주의하여 주신다면 언제 그랬냐는 듯 곧 예쁜 새순을 올리고 빵긋 웃는 모습을 보여줄 거랍니다. 이렇듯 뼈만 남은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을 속상하게도 하지만 그것을 이기고 예쁜 꽃과 새순을 올려 기특한 모습을 보여주는 제라늄은 꼭 키워볼 만한 친구입니다. 아직은 크지 않은 모종들로 지금부터 모양 잡기에 수월하며
가지치기로 원하시는 수영을 잡아 키우실 수도 있습니다. 온도가 더 올라가는 3월 중순부터는 삽목도 매우 수월한 시기이니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다음으로는 한 송이만으로도 그 화려함이 부캐와 견줄 수 있는 수국입니다. 수국은 반음질 식물로 비옥하면서도 습기가 많은 곳을 좋아합니다. 토양이 강한 산성일 때는 청색을 많이 띠게 되고 알카리성 토양에서는 붉은색을 띠는 생리적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에 첨가제를 넣어 꽃색을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꽃을 다 보신 후 월동을 맞는 수국은 잎이 다 떨어지게 되어 강압성이나 물주기가 많이 필요치 않으니 뿌리나 줄기가 말라 죽지 않게만 관리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가을 겨울에는 저온 처리를 해주시어 꽃눈이 형성될 수 있는 시기를 만들어 주셔야 이듬해에도 새로운 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늘어진 넝쿨과 아래쪽으로 자라나는 꽃 덕분에 행행식물로 키우기에 적당한 후크시아입니다. 빛이 너무 강하면 꽃이 시들고 떨어지기 때문에 밝은 간접광이나 반양지에서 키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습에 조심해야 되는 식물로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은 필수입니다. 다음으로는 봄부터 가을까지 꽃을 보여주는 슈퍼벨입니다. 해를 좋아하고 물도 좋아해 건조하지 않게 키워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든 꽃은 바로바로 제거해 주셔야 합니다. 줄기가 길게 늘어지는 습성이 있어 가지치기를 하시면서 키워주시는 것이 예쁘게 키우시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는 꽃이 피고 지기를 반복하며 개화 기간이 긴 편인 엑사콤입니다. 통풍이 잘 되는 밝은 그늘에서 잘 자라며 직사광선은 피해 주셔야 합니다. 과습에 약하니 주의해 주시고 꽃잎에 물이 닿지 않게 저면 관수로 키우시는 것이 수월합니다. 다음으로는 청색의 시원함과 귀여움을 동시에 지닌 페르시아 블루데이지입니다.
개화기는 봄이지만 생육 환경에 따라 가을까지도 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빛을 좋아하는 비교적 키우기 쉬운 식물입니다. 다만 잎이 촘촘하고 빼곡히 자라므로 과습의 우려가 있으니 통풍만큼은 신경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순백의 꽃대가 수도 없이 많이 달려있는 장미 캄파놀라입니다. 그 화려함은 장미와도 견줄만한 듯합니다. 워낙 많은 꽃대를 달고 있기에 개화 시기에는 물이 마르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고 평소에는 약간 건조하게 키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온다습에 매우 취약하니 25도가 넘어가는 여름에는 서늘한 곳에서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개화기가 시작하면 꽃의 무게로 늘어지기 때문에 생익용으로도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드리며 화려하고 예쁜 친구들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